30대 중반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위아래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입장이라 네. 업무 특성상 늘 일이 많고 야근도 잦은 편입니다. 하는 일이 정말 재미있고 일에 대한 욕심도 있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늘 아쉬움 투성입니다. 네. 그래도 집에 가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4살 된 아들 녀석을 보고 있노라면 힘들었던 것들이 어느새 눈 녹듯 녹고 아,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렇죠. 공감. 저는 어릴 때부터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사님과 제 얘기가 다 잠깐만. 아니, 사연 보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다가? 다른 이름으로 네. 숨죽이고 성장한 탓인지 몰라도 제 아이에게만큼은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고 친구처럼 푸근한 좋은 아빠이고 싶은데 요즘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속상해 죽겠습니다. 아이가 걷고 뛰기 시작하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면서부터 제 마음 한편에는 뭔가 모를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힘들게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면 보통 밤 12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이 제 숨을 턱턱 막히게 합니다.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거실과 놀이방, 주방 어느 곳 할 것 없이 널브러져 있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날은 주방에 가득 쌓여 있는 설거지거리에 정리가 필요한 빨랫감에 분리수거를 하는 날까지 겹치게 되면 정말 몸도 마음도 바닥 끝까지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지나친 성격이 못 되다 보니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잘 준비하면 시간은 늘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벽 너무 피곤하겠는데. 주말에는 아침 일찍부터 놀아달라고 깨우는 아들 녀석 덕분에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아이와 시간을 보냅니다. 아니, 사연을 어떻게 보낸 거야? 아, 잠깐. 내가 쓴 것 같아. 그러니까 평일에 육아에 지친 아내에게도 쉼을 주기 위해 집안일은 제가 주로 하고 있고 주일은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가서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야. 집에 돌아오면 늦은 밤입니다. 예. 아이고, 전도사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 얘기잖아요. 주일 사역 감당하고 온다니까. 다 내 얘기야. 진짜. 아이를 낳기 전엔 나름의 취미 생활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네.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쵸. 육아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아내에게도 불만을 얘기하거나 싸우지는 않지만 하루 이틀 점점 쌓여가는 피로에 예민해지기도 하고 네. 무의식 중에 나오는 표정과 짜증 섞인 말들이 혹시나 아이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돌아서서 스스로 많은 자책과 후회를 하게 됩니다. 노쿠토쿠 식구들, 일과 가정생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건 그저 제 욕심인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착하다. 그러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많이 지쳐있는 30대 가장의 사연인데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하는 사연자의 마음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상담 쪽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어려움은 늘 항상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죠. 네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모두에게 의미 있진 않아요. 어린 시절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어린 시절 말고 또 다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는 있죠. 나는 왜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내 아버지의 그것이 나오는가. 때로는 그 표정이, 때로는 그 말투가, 때로는 그 공격성이, 때로는 그 부드러움이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마치 뭔가가 이렇게 훅 들어와서 나를 후벼 파는 것처럼 맞아. 내 이 부모의 모습이 나한테 이렇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동일화다. 혹은 동일시다 이렇게 되는데 때로는 이 동일시가 의식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애써서 멘토링하는 것처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버지는 내게 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연자는 엄한 아빠가 아니에요.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해요.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기로, 다른 생을, 네. 다른 일상을 살기로 결심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성숙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훌륭하고요.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는 분들의 주요 특성이 있어요. 먼저 좋은 남편인 가능성이 높고요. 직장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사랑받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이 따뜻한 마음이 주일날 사역 현장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굿맨. 꿈매. 좋은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 악한 것을 교정하거나 선한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이분은 여러 영역에서 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에너지가 지치죠. 달리겠어요. 그렇죠. 일상을 살아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잘 운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에너지는 일단 둘째 치고라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선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미 선한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에 혹시 아버지가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걸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새로운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기려고 하면 그 경주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때로는 좋은 면도 있었지만 부정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고 내가 살아온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선택, 좋은 선택을 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평균선 이게 다른 분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너지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분이지 좋은 아빠, 나쁜 아빠 있다면 좋은 아빠예요. 좋은 남편, 나쁜 남편 있다면 전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본인이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이. 이게 너무 다른 모든 것들을 잘해내려고 하면 안쪽이 공동환상처럼 구멍이 확 나버린다고요. 요거 어떻게 채울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이미 전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이 관리에만 제가 볼 땐 집중하면 어떨까. 이런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무조건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일단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라고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부모가 조금 더 특별할 수 있다면 애를 낳아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과 어떤 가치를 나누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놀랍죠. 저희 엄마랑 저랑 같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뒷모습이 똑같아요. 심지어 불편한 다리 한쪽까지 똑같아요. 제가 오른쪽 다리가 조금 불편한데 저희 엄마도 그러니까 저도 동그래요, 엄마 동그래요, 둘의 이제 양파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뒷모습만 똑같은 게 아니라 표정도 똑같은 부모 자녀 많이 보죠. 네. 심지어는 입양을 했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아이와 부모가 똑같아. 왜냐? 문화를 학습하는 거예요. 얼굴의 표정과 눈빛과 상황을 대처하는 것과 심지어 공포를 받아들이고 공포를 해석하는 방법까지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며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인상을 담고 하다 보면 그게 뭐냐? 짜증내는 방식도 닮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넌 어쩜 그럴 때 네 애비하고 똑같니? 맞아. 이런 얘기 맞아요. 하시잖아요. 꼭 성질 날 때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하게.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화가 날 수 있고 때로는 아이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아이와의 관계도 인간관계를 일단 보셔야 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아이와 부모의 관계 중에 정말 중요한 관계는 설명하는 관계예요.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어린아이에게 설명하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설명하고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에게 어머니로서 아들과 딸에게 설명을 하는 자 그래야 그 분노의 원천과 분노를 풀어가는 방식을 함께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벌 자체에 훈육 자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가가 관건이에요. 그 관건에서 부모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죄책감에만 시달릴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비슷한 일에 휘말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을 또 한 번 노출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성숙인 것 같아요. 사연자를 위한 교수님의 특별한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네. 사람의 몸은 정해져 있어요. 저도 일이 많은 사람이라 일이 많은 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건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바깥 일하고 학교 일하고 그다음에 교회 일하고 그다음에 집안 일하고 뭐 그다음에 일어나서 뭐 큐티하고 심지어는
짬짬이 다이어트도 해야 돼.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진짜.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기 위해선 첫째,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퍼센티지를 정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도 100이 아니고요. 90이나 80. 그다음에 2순위는 60에서 70, 그다음에 3순위는 50에서 40 이런 방식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에너지 투입을 사실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는 반드시 힘들어도 깎아내야 그건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일상과 주말이 지금은 다 섞여 있어요. 일상도 일이고 주말도 일이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일상하고 주말을 조금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리고 직장하고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주중은 직장이 일이고 주말에는 교회가 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이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루 오롯이 토요일 하루 정도는 우리가 또 토요일에도 일이 있잖아요. 그쵸. 교회 일이 있긴 한데 그래도 토요일 하루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자야 돼요. 그게 일상과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말과의 경계가 전 잠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한 휴식.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는 가족들이 모두 가족 규칙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판에다가 아이들과 함께 네. 절대 시간 30분. 요걸 쓰셔서 아이들도 그거 쓸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부모들도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거 들고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방해하지 않는 걸로. 다른 가족이 지켜주는 걸로. 오, 좋다. 이렇게 해야 온 가족이 공평하게 그걸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쉬고 싶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쵸. 참지 말고 보여주고 보여주지 말고 실천하자. 네. 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장님들 힘내시고요. 저희 노크토크 식구들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